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희상의 김민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해서 외국에 있는 경우에 과연 한국에서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이 증가하다 보니까 국제 이혼 소송도 빈번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국제재판 관할권입니다. 관할이라는 건 결국은 한국 법원에서 내가 이혼 소송 진행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국제소송과 관련해서는 국제사법이라는 것이 적용되는데요. 특별 관할 규정이라는 게 있고 일반 관할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에 따라서 관할을 판단하면 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법원의 관할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부부 당사자의 국적 그리고 거소. 이제 거소라는 것은 결국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곳이 어디냐,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제사법 제56조에 어떤 이혼소송과 관련된 특별관할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검토하고 특별관할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 제2조에 따라서 실질적 관련성을 고려하는 순서로 관할 여부를 판단합니다. 물론 이제 실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결혼했고 어떻게 혼인생활을 영위했는지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더라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실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국제 이혼 소송과 관련된 특별 관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중 한쪽의 일상 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 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특별 관할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다가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런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쪽,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대한민국에 거소를 갖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다른 목적이 아니라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한 사건이라는 결국은 재산분할 같은 걸 구하지 않고 이혼만 구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특별관할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항 같은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이제 당사자가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그리고 부부가 한 명이 사망했다면 생존한 쪽의 당사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모두가 사망했을 때는 마지막 거소가 대한민국인 경우, 그리고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부부 양쪽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원은 특별관할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거소가 어디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런 특별관할 같은 경우에는 요건만 갖추면 현재 해외 거주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 모두가 해외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이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언제든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이 한국 아파트다, 이런 경우에는 외국 법원에서 아파트 가액을 산정해서 재산 분할을 하는 것보다는 한국 법원에서 하는 편이 훨씬 더 신속하게 절차 진행이 가능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신 경우에는 해외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하냐,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특별관할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관할 규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특별관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결국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면 한국 법원에서 관할권을 갖는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아까처럼 구체적으로 요건이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려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배우자의 국적이라든지 혼인신고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결혼식은 어디서 했는지, 혼인 생활을 주로 어디서 했는지, 자녀는 국적이 뭐고 어디서 거주하고 있는지, 재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소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들이 어디에서 소송을 했을 때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사건 진행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모두 검토해서 대한민국의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관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대한민국에서 혼인생활 대부분을 지냈다거나, 아니면 자녀가 뭐 대한민국에서 양육 중이라거나, 재산 대부분이 대한민국에 소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이런 원칙에 따라서 예시 몇 개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인 부부 양쪽 모두 한국인일 때 해외 거주하고 있다,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특별관할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미국에서 혼인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 하더라도 양쪽 모두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은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에는 송달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또 헤이그 협약에 따른 국제 송달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법무법인에서 알아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이 외국인과 혼인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별관할 규정 바로 적용되겠죠. 그리고 뭐 자녀가 거주 중이라거나 혼인생활 대부분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도 당연히 특별관할에 따라서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한국인이 외국인과 혼인했는데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부의 일상 고소가 한국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부부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도 아니죠. 게다가 한국인인 당사자도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관할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마지막 일상 고소가 과연 한국이었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 관할을 고려해야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관할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요건이 아니라 아까 전에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죠. 자녀가 어디서 교육을 받고 있고 재산 형성이 어디에서 많이 되어 있는지, 어디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당사자들한테 편의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상대방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용이하다고 판단이 든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지를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관할이 문제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잘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은 1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항소심 같은 경우에서 왜 대한민국에서 관할을 갖느냐, 이거는 배우자가 만약 외국인이라고 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재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상대방 배우자도 일단은 처음부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소송을 상당히 수행한 정황이 드러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나라 법원도 충분히 우리나라 법원이 실질적 관련성을 갖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끼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별관할 규정, 부부의 공동 일상 고소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특별관할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혼소송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국제 이혼소송에 앞서서 과연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굉장히 그래도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한국인인 분이 보시고 계시다면은 변호사랑 소통하는 것도 훨씬 편하시고요. 그리고 법률 비용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원하는 결과를 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재산 중 상당수가 한국 부동산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한국 법원을 통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감정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신속하게 부동산의 가액 평가가 가능한데, 이게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해외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 법원 입장에서는 한국 부동산이 해외 부동산이잖아요. 그 가격 산정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 가격에 대한 산정이 또 정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액을 산정하는 데만 있어서도 몇 년씩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혼을 빨리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법원에서 진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제사법 규정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쨌든 국제사법 규정도 사실 최근에 개정됐기 때문에 이게 사례가 엄청 많이 쌓여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국에서 판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국에서 소송이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